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제를 보는 파이썬 리스트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퀄리티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대본도 없이 준비 기간도 되게 짧게 만드는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되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혹시나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스플릿과 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은 문자형의 메소드입니다. 문자형 메소드 뭔가 조금 익숙하면서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네, 간단히 짚어볼게요. 저 인풋으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형태로 오죠? 그쵸? 문자형으로 옵니다. 그 문자형의 메소드가 스플릿입니다. 메소드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간단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 한번 짧게 앞에 부분 보고 와주세요. 자, 이렇게 이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는 인자를 하나 받아요. 이 인자는 이 문자로 이 문자형을 나눠줘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제로 같이 볼게요. 제가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이런 문자형을 받았어요. 이 문자형을 받았는데 이거를 저희를 콤마를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 메소드를 써서 스플릿 이 콤마를 기준으로 다 나눠줘 하면은 이 콤마를 기준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은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되느냐? 바로 저희가 익숙한 리스트 형태로 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입력을 어떤 구분자로 나누어서 리스트로 만들고 싶을 때 이 스플릿 쓰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그냥 문자열을 어떤 글자 하나 기준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플릿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맵입니다. 맵은 좀 더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더욱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앞에서 썼던 코드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도 썼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문자형이에요. 그쵸? 지금 이거 그대로 그냥 문자형입니다. 저희 이거를 숫자로 쓰고 싶은데 이거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게 바로 맵입니다. 저희가 이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바꾸려면 어떤 함수 써야 되죠? 그쵸? int 함수 씁니다. 이 int 함수를 각각에 대해서 다 적용시키고 싶어. 근데 그러면 너무 그냥 수동으로 다 폼을 써서 해야 되나? 라고 하실 필요 없이 이 맵을 쓰시면은 한 번에 이 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맵이 한 번에 이 리스트 각각에 대해서 함수를 적용시킨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 2라는 문자형을 int라는 함수 써서 2로 숫자 2로 만든다. 이 문자형 5를 int라는 함수로 숫자로 바꿔서 숫자 5로 바꾼다. 하나만 더 할게요. 문자형 7을 int라는 함수를 써서 숫자 7로 바꾼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맵입니다. 근데 맵 앞에 리스트는 왜 붙여줘야 돼요? 맵으로 하면은 바뀌어지는 형태, 결과값이 좀 다른 형태로 나와요. 이거 설명하면 좀 많이 복잡해가지고 어떤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다시 리스트로 바꿔줘서 우리가 쓰기 편하게, 리스트가 우리가 쓰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맵으로 했을 때 결과값은 지금으로선 조금 설명하기 좀 애매한 복잡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형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도 나중에 추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맵하고 스플릿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유튜브에 다른 선생님들이 쉽게 설명해 주신 자료 많거든요. 그 자료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리스트 2의 첫 번째 문제예요. 최대값을 찾는 함수를 정의하여 최대값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리스트 2의 핵심은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시작은 똑같아요. 저희가 최대값을 찾는데 최대값 찾을 때 값을 하나씩 봐야 되잖아요. 차례대로 값을 가져옵니다. 포알문 쓸 수 있는데 포문이 좀 더 쉽겠죠. 차례대로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를 비교합니다. 하나씩.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크네 하면서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큰 수를 꼭 그 큰 수를 변수에 저장해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볼게요. 앞에서부터 값을 하나씩 저장해요. 값을 하나씩 가져와요.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값 중에 가장 큰 값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값이 가장 큰 값이겠죠. 그 리스트에서.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볼게요. 일단은
이번에는 함수로 쓰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함수를 정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리스트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리스트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를 호출을 하고, 호출하면 여기가 함수가 실행이 되죠. 호출하고 결과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결과값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리턴으로 하는 값이 이 위치로 바뀌게 돼요. 자, 만약에 리턴이 값이 max가 5였다 하면은 이 자리가 5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5 하면 숫자 5가 출력이 되겠죠. 네. 함수를 호출하고 출력값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색깔 좀 바꿀게요. 펜 색깔을 좀 바꾸고, 네, 그러면은 작동 구조 하나씩 볼게요. 코드. 이 리스트 있잖아요. 이 리스트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다. 죄송합니다. 그냥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게요.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었더니 좀 보기가 불편하네요. 이 리스트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 리스트 안에서 최대값을 찾는 건데, 리스트를 안 주면은 넌 어디에서 찾는데? 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를 이 함수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a라는 이 변수로 리스트를 받겠죠. 리스트를 쪼르륵 보내줘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값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가장 큰 값만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씩 가져올 건데, 일단은 맨 앞에 거를 일단 가장 크다고 가정을 할게. 일단은 맨 앞에 거를 그냥 난 모르겠고, 맨 앞에 게 일단 가장 큰 거라고 나는 일단 생각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보면서 큰 값이 뭐였는지 다시 확인할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맨 첫 번째 값을 가장 큰 값으로 설정합니다. 맥스 값으로 일단 설정을 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하나씩 꺼내 오는 거예요, 값들을. 근데 여기 왜 1인가요? 근데 우리가 일단 17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는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0부터 그냥 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17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해도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이거 1, 지우고 그냥 len a로만 하셔도 됩니다. 1부터 0, 1, 2, 3, 4, 5, 6, 7 길이 8짜리네요. 1에서 7까지 값을 x로 받아서 실행할 거예요. 근데 왜 1에서 7까지 나면요, len a로 하면은 8이 나오는 게 맞는데요, 제가 range잖아요. 이게 range는 미만이에요. 그래서 1부터 7까지입니다. 네, 1을 낮춰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코드 틀린 거 보이시나요? 여기 a에서 값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코드예요. 네. 코드 고치고 왔습니다. 아까 여기 A가 빠져 있었죠? A가 빠져 있으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A에서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A 꼭 넣어주시는 거 깜빡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값을 이제 하나씩 가져올 거예요. 우리 지금 맥스 맨 앞에 값 17로 생각하고 있는데, 1부터 리스트 배열이 길이가 8이니까 레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미만 7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A에 지금 X값 맨 처음에 1이겠죠. 1값 뭔가요? 92이겠죠. 92입니다. 92 하고 A. 어떤 게 더 큰가요? 92가 더 크죠. 그러면은 맥스값을 지금 현재 A, X자리 1인 92로 바꿔줍니다. 맥스값 92예요. 자, 다음 봅시다. 다음 X값, X자리에다가 2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A, 2는 뭘까요? A, 2는 18이네요. 18하고 92 비교해봅니다. 18, 92 어떤 게 더 큰가요? 92가 더 크죠. 그러니까 92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품은 거짓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 큰 값을 만나면 참으로 최대값을 갱신하고, 큰 값이 아니라면은 false로 갱신하지 않아요, 최대값을.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최대값이 이 리스트 안에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헷갈리실 분 있으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는 리스트는 여기 리스트로 돼 있고, 이 리스트를 그대로 A라는 변수로 넣어줬기 때문에 A라는 변수에도 이 리스트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을 찾는 함수를 정의하여 최대값의 위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달라요. 위치를 출력해줘야 됩니다. 최대값의 위치를 출력해줘야 돼요. 이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겠죠? 위치만 찾으면 되니까. 첫 번째 방식과 차이는 변수에 저장하여 가장 큰 수의 위치를 꺼내어 비교하는 방식과, 말이 어렵습니다. 뒤에서 같이 볼게요. 지금 이거 글만 보시고 이해하셨다면은, 좋은데요? 네. 코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리스트는 정의가 돼 있고요. 이 리스트, 이 함수에 인자로 넣어서 그러면 이 리스트가 A로 들어갈 거예요. 함수를 실행하고
리턴한 값을 이 위치에다가 치환을 해서 뭐 리턴이 5가 리턴이 되면은 이 값이 5로 치환이 돼서 프린트 5랑 같은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이 리턴 값이 5라고 하면요. 함수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했는데 이 설명 2번이 마지막으로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함수의 작동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아까랑 똑같아요. 최대값을 맨 첫 번째 거를 최대값으로 일단 가정하고 볼 거예요. 인덱스 0번. 0번이 가장 큰 값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똑같이 레인지 1부터 0, 1, 2, 3, 4, 5, 6, 7. 앞에서랑 똑같이 길이는 8이 맞지만 저희가 레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8 미만 7까지 1부터 7까지 x에 넣어지며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값을 비교하는 거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인덱스 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로 저장하고 있는 값을 직접 가져와야 돼요. 자, 지금 인덱스 값 0번이죠. A의 0번째 값 17이네요. 여기 지금 위치가 17하고 A의 X 맨 처음 X에 1 들어가죠. 1 들어가니까 92네요.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A에 1 해가지고 9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7하고 92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나요? 92가 더 크네요. 그러면은 지금의 X 1이죠. 첫 번째니까 첫 번째를 인덱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덱스는 1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야? 가장 큰 수의 위치가 1입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값을 가져왔는데 그 첫 번째 값이 지금 가장 크다고 생각한 것 값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바꿔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92보다 큰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큰 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값이 있나요?는 아니요. false로 되기 때문에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최대값의 인덱스는 1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치환돼서 프린트 1 돼서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쉽게 답변 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주어진 리스트에서 특정한 값이 있는지 찾아 그 위치를 돌려주는 함수를 작성하세요. 리스트에 찾는 값이 없다면 no를 돌려줍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은 저희가 특정한 값이라고 하면은 숫자가 주어질 거예요. 어떤 숫자 n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리스트 안에서 하나씩 꺼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값을. 근데 그때 그 리스트에 제시된 값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리스트의 위치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마지막까지 다 꺼내봤는데 리스트에 이 값이 도저히 없어, 제시된 값이. 그러면은 저 못 찾았어요. no라고 반응하면 됩니다. 특정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면 는는 같다 비교 연산자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값이 있다면 확인하는 건 if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 보면서 해볼게요. 자, 여기 함수 어떻게 뭐 인자가 전달되고 치환된다라고는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고요. 하나만 배워볼게요. 이건 추가됐으니까요. 찾고자 하는 특정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인자 두 번째 인자로 주어집니다. 그럼 B로 들어가겠죠. 찾고자 하는 그 특정한 수가 B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인자니까요. 자, 봅시다. A는 리스트죠. 리스트 이거 그대로 A로 들어갑니다. For X in range len A. 지금 왜 A로 해서 직접 X로 값을 받아오지 않고 왜 range로 받아오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희 문제가 뭐였죠? 그 위치를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range로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값이 있는지만 판별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다가 그냥 리스트를 넣어버려서 하나씩 그냥 X로 바로 받아도 되는데 지금은 인덱스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range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시된 값은 이 B라는 값으로 받아올 거예요. 18이라는 값이죠. 이 줄을 실행시키면은 18이라는 값을 제시된 값으로 받아오고 하나씩 값을 가져오면서 확인할 거예요. 하나씩 가져온다는 거는 range로 7번째 값까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A에다가 첫 번째 값 X번째 값 가져오세요. 근데 X가 0부터 7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값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그냥 간단히 갈게요. 18 있나요? 18, 0, 1, 2번째 X가 2일 때 이 값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return은 2가 되겠죠. 자, 33도 가볼게요. 이때는 B가 33일 거예요. 자, B 33일 때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는데 33 없네요. 0, 1, 2, 3 세 번째에 있어요. 라는 값 return으로 출력될 거예요. 자, 마지막 900.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900이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검사를 했는데도 900이라는 숫자는 찾을 수 없겠죠. 그러면은 폼은 끝까지 반복했는데 저 찾을 수 없겠어요. 해서 no를 return 해줍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n명 중 2명을 뽑아 짝을 짓는다고 할 때 짝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모든 조합, 뭔가 수학 시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지문이죠. 자, 이거는 그 수학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긴 한데 살짝 수학적 지식이라고 할게요. 수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 지문이 주어졌을 때 이 경우에는 조합은 겹칠 수 없습니다. A, B, B, A 이렇게 중복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안 됩니다. A, B는 하나예요. B, A 같은 겁니다. 같은 값으로 인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뽑아서 그 뒤에 뽑히지 않는 수와 조합을 만든다면 겹치지 않습니다. 자, 먼저 A를 뽑았어요. 저희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먼저 A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B, C, D 이렇게 3개와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B를 뽑았어요. 그럼 앞에는 A는 이미 뽑혔어요. A는 이미 뽑혔고 그 B 다음에 있는 C, D와 짝을 만들 수 있어서 2개의 짝을 만들 수 있고요. 자, B도 이미 뽑혔어요. 이제 C 뽑았어요. C 뒤에 있는 이미 뽑히지 않은 D와만 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C 뽑혔고요. 만약에 D를 봅시다. D면은 자신 말고 다 뽑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코드로 볼게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코드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먼저 이 코드도 앞에 거 하나를 뽑고 이 하나와 뒤에 거 반복을 해가지고 17, 92, 17, 18, 17, 32, 17, 58, 17, 7, 17, 33, 17, 42 이렇게 하나 전체에서 하나 반복해서 하나씩 하고 그 선택되지 않은 거에서 반복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폼은 2번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렌에서 마이너스 1을 하나요? 저희 하나만 갖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값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맨 마지막 값만 남았을 때는 조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0부터 6까지 그렇게 값이 확인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값 0이 x에 넣어지겠죠. x에 0이 들어갑니다. 0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0 말고 그 다음 숫자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x에 있는 값 다음의 숫자부터 1부터겠죠. 리스트에 있는 숫자 끝까지 당연히 7이겠죠. 7까지 값을 가져옵니다. 자, 프린트 과정 이거 한 번만 볼게요. 그냥 지금 리스트 x에는 0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0번째 값, x번째 값이니까 0번째 값이죠. 0번째 값 지금 뭐 들어있나요? 17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y번째 값도 볼 건데요. y번째 값은 1에서 7까지예요. 1에서 7까지. 1 가져오면은 y1이 되면은 이 위치에 1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92 되겠고요. 다음으로 2 들어가겠죠. 2 들어가면은 어떤 거 되나요? 18이겠죠. 0, 1, 2, 18. 그 다음에 3 들어가면은 어떤 게 되나요? 3 들어가면 0, 1, 2, 3, 33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상 가시죠? 이거 마지막 거 하나 안 하고 17, 92, 18, 33, 58, 7, 33 하고 그 선택되지 않은 거에서 반복문 돌려서 그 2번째 짝을 찾는다. 네, 이 정도만 하면은 느낌 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5번 값입니다. 5번은 동명이인 중복을 찾는 함수를 정의하여 같은 이름 중복값을 출력해주세요 입니다. 이것도 값을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그 뽑히지 않은 것 중에서 반복을 돌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를 뽑았어요. 근데 그 뽑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씩 검사를 해봤을 때 같은 값이 있으면은 중복이 있는 거니까 그 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 이것도 폼은 2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쵸? 폼은 2번 써가지고 앞에서부터 만약에 A, B, A, C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앞에서부터 A를 뽑았어요. 그런데 남은 것 중에서 반복을 돌립니다. A하고 B, 달라. A하고 A, 찾았다. A 같아요. 같은 중복값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름이 리스트에 넣어졌고요. 이 리스트를 함수의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럼 A로 바뀌었네요. 이 리스트를.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맨 마지막 왜 마이너스 1을 했냐면은 맨 마지막 것만 남았을 때는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연산하지 않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찾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찾았어요. 그럼 맨 처음부터 시행을 하면은 x에 톰이 뽑히겠죠. x에 톰이 뽑혔어요. 그럼 y는 range x가 0이겠죠. 맨 처음이니까 0 플러스 1, 1부터 len a면은 0, 1, 2, 3, 4. 자, 길이는 5니까 4까지만 뽑힐 거예요. 왜냐면 range니까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a에다가
y는 맨 첫 번째 1이 뽑히겠죠. 1 뽑히면은 제리네요. 제리, 달라. 자, 이 다음 y는 2겠죠. 2 하면은 마이크. 다르겠죠. 3. 톰. 찾았다. 근데 중복값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넌 찾았다. 얘는 넌 결과값으로 말할 거야. 라는 이 리스트에다가 넣어줘서 나중에 한 번에 이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학생 번호와 이름이 리스트로 주어졌을 때 학생 번호를 입력하면은 학생 번호에 해당하는 이름을 순차적으로 찾아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 네, 이건 어떤 값이 제시가 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학생 번호가 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학생 번호가 제시됐을 때 제시된 번호가 학생 번호 리스트에 몇 번째 있는지 확인해요. 자,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할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확인해서 그게 몇 번째 그 값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 값인지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if은 넣는 비교 연산자 같다 비교 연산자 사용해서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은 그 제시된 번호가 학생 번호 리스트에 몇 번째 있는지까지는 찾았어요. 그러면 그 제시된 번호가 발견된 순서 위에서 이 리스트 학생 번호 리스트에서 발견된 순서에 그 학생 이름을 출력할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글자로 적었더니 헷갈리죠? 저희 코드로 바로 볼게요. 네, 먼저 제시된 학생 번호가 학생 번호 리스트에 몇 번째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이게 학생 번호 리스트고요. 이게 학생 이름 리스트네요. 여기서 105번의 학생을 찾아달래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A가 학생 번호네요. A가 학생 번호, 그리고 B가 학생 이름 리스트네요. 학생 이름 리스트에서 하나씩 찾을 거예요. 왜 레인지를 썼냐면은 인덱스가 중요하죠. 이것도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덱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레인지로 받았고, 그러면 0부터 0, 1, 2, 3이 되겠네요. 0부터 3까지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네, 그러면 x에 맨 처음에 0 넣어지게 됩니다. x는 맨 처음에 0이 넣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a, x는 뭘까요? x 지금 0이니까 39겠죠. 39는 근데 n으로 받은 값과 달라요. 그렇게 계속 늘려다 보면은 이 105와 만나게 되겠죠. 105는 0, 1, 2, 3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냥 x가 3일 때 찾게 될 거예요. 자, 저희가 x가 3에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 이름을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x가 세 번째에서 찾았기 때문에 0, 1, 2, 3에 있는 썸머를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경우입니다. 제시된 번호로 777이 왔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하나씩 검사를 할 거예요. 학생 번호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777이니? 아니요. 777이니? 아니요. 777이니? 아니요. 777이니? 아니요. 값이 없네? 그러면은 이 포문은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문도 다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코드가 실행돼서 리턴으로 물음표가 출력이 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이 부분은 왜 실행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리턴이 되면은 함수는 거기에서 실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105라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학생 이름을 리턴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여기에서 함수는 실행이 끝나고 아래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리스트 안의 자료를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배열하는 선택 정렬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무시무시한 선택 정렬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겠죠. 선택 정렬 여기에서 일단 오름차순,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올라가는 그 오름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선택 정렬 일단은 맨 앞에 있는 값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된 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값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나머지 값 이것보다 작은 수 있니? 네, 그 중에서 5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아까 지정한 값하고 5하고 위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꾼 5는 그대로 위치를 픽스합니다. 어차피 다 찾아봤는데 가장 작은 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첫 번 너가 가장 작은 수야. 너가 0번째 수야. 라는 걸 픽스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수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숫자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한 거 말고 고정된 거 말고 남아있는 숫자 중에서 이것보다 더 작은 수 있니? 를 검사해요. 자, 작은 수 있나? 검사를 해봤더니 32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선택된 수하고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바꾼 값은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다 가장 작은 값이었어. 그러면 이대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수 또 선택을 하나 해요. 273이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수와
비교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수 있니? 했더니 65가 내가 제일 작아? 라는 말을 하네요. 그러면 이 선택된 거하고 위치를 바꿔줘요. 여기에서는 65가 가장 작은 값일 거예요. 바꿔줍니다. 선택하고요. 비교합니다. 비교했는데 103 지금 선택된 게 가장 작아.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고정을 합니다. 이 방식이 선택 정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택하고 남아있는 거에서 비교해가지고 더 작은 값,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희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해볼게요. 해결 방법, 이거는 좀 단계가 깁니다. 첫 번째, 리스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비교할 대상을 선택을 할 거예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했어요. 숫자 하나를 1, 2, 3, 숫자가 섞을게요. 선택 정렬이다 보니까 4, 7, 1, 3 이렇게 숫자 4개가 있고 여기에서 비교를 할 거예요. 차례대로 숫자를 가져올 거예요. 하나 가져왔어요, 숫자. 그리고 그 뒤에서 더 작은 게 있나요? 라고 비교를 했는데 1이 더 작아요. 그러면 위치를 바꿔줘요. 여기 1이고 여기 4야. 네, 비교까지 했죠, 저희. 그리고 아니라면 현재 위치를 확정함. 저희는 숫자를 교체했기 때문에 이 1이라는 숫자는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를 비교 대상을 지정합니다. 그럼 7이 비교 대상이 될 거예요. 1은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상태는 1, 7, 4, 3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수를 비교 대상을 지정했어요. 그럼 여기 남은 수 중에서 더 작은 수가 있나요? 네, 있어요. 3이네요. 그럼 위치를 바꿔줍니다.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가 7이 되겠어요. 그리고 교체했기 때문에 이 숫자 확정합니다. 확정.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숫자, 앞에 있는 숫자 선택을 해줘요. 선택해줬어요. 남은 숫자 중에서 이게 가장 작나요? 네. 더 작은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숫자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택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드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해결 방법도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길잖아요. 이번 코드 어려운 거 맞으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씩 한번 알아보자고요. 끝까지 해석해봅시다. 자, 일단 우선 리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2, 4, 5, 1, 3이라는 리스트가 정해져 있고요. 이 리스트 함수 실행하면서 인자로 제공하면서 a라는 변수로 당기게 되네요. a라는 변수에다가 2, 4, 5, 1, 3이라는 값이 당기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하나씩 갖고 올 건데요. 이번에는 레인지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왜 리스트에서 바로 가져오지 않고 레인지로 가져오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거는 저희가 인덱스, 위치를 선택하고 어떤 위치하고 어떤 위치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하고 어떤 위치를 바꾸게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알 수 있는 레인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또 왜 있나요? 저희가 3만 있을 때, 이 3 혼자 있을 때 다른 수랑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3만 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수만 비교를 할 거예요. 왜냐면 맨 마지막까지 3만 남아있을 때는 3 말고 비교할 숫자가 더 이상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3을 빼고 반복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인지에는 0부터 0, 1, 2, 3까지 들어가겠죠? 숫자가 x로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가장 작은 수를 x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숫자를 이렇게 뽑으면 앞에서부터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선은 선택한 수가 가장 작은 수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그렇게 먼저 해두고 갈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x가 맨 처음에는 0이겠죠. 0번째 수 2입니다. 2가 가장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예요. 민에 0이 당기게 되겠죠. 인덱스입니다. 값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y 똑같이 남은 수 중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요. 레인지 지금 x가 0이기 때문에 1번부터 길이 끝까지 0, 1, 2, 3, 4, 4번까지겠네요. 1번부터 4번까지 레인지가 반복이 되겠고요. 이 1부터 4까지가 y 변수에 당기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y가 1일 때부터 비교를 해봅시다. 1, 그러면 4겠네요. a, y면은 지금 y가 1이니까 a의 첫 번째 4하고 비교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가장 작다고 생각되는 거, 지금 선택한 거 a의 민 하니까 지금 선택된 거니까 2가 나오겠네요. 2가 4보다 큰가요? 아니죠.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실행되지 않고요. 다음 2로 넘어갑니다. y 2, 5네요. 5. 2가 5보다 더 큰가요? 아니요. 거짓이에요. 이거 실행되지 않아요. 그럼 다음 3. 0, 1, 2, 3, 1이에요. 1인데 그러면은 2가 1보다 더 큰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바꿔야겠어요. 지금 생각하는 가장 작은 수는 1입니다. 그래서 민의 위치는 0, 1, 2, 3, 세 번째가 되겠죠. 왜냐면 인덱스 저장하는 거니까요. 민에다가 1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 위치 저장해서 그 위치랑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바꾸면 되나요? 아니요. 이것보다 더 작은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은 우리는 리스트 값을 한눈에 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4 넣어가지고 3이랑 비교했는데 지금 가장 작은 수 1하고 3하고 비교했을 때 1이 더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거짓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되지 않아요. 지금 1하고 3 비교했을 때 값은 민은 3이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A의 민, 그러니까 A의 3하고 A의 4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차례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다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 선택된 것보다 더 작은 수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랑 바꿀 거야. 작은 수가 있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수예요. 가장 작은 수랑 바꾸는 겁니다. 선택된 거 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랑 바꾸는 겁니다. 네, 하고 바꿔주고요. 그럼 1이 여기로 오겠고요. 그 다음에 2가 여기로 오겠네요. 자, 그럼 1은 확정이에요. 가장 작은 수 땅땅 확정.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수를 선택해가지고 남은 수랑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더 작은 수 찾아내고요. 얘는 간단히 해볼게요. 4하고 5, 5가 더 크네요. 4하고 2, 2가 더 작은데요? 그럼 바꿔야겠다. 지금 2가 가장 작은 거예요. 민은 3이에요. 그리고 A, 민의 값은 지금 2네요. 자, 가장 작은 수 중에서 계속 검사 이어가요. 2하고 3하고 검사해요. 2가 더 작은데? 그러면 2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바꾸는 과정이죠. 2하고 4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2도 확정된 것만 볼게요. 1, 2 확정됐고요. 그리고 남은 수는 5, 2, 3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앞에 숫자 선택하고 더 작은 수랑 바꿔주고 그 다음 숫자 선택하고 더 작은 수랑 바꿔주고 더 작은 수라고 했지만 가장 작은 수예요. 선택된 거 말고 가장 작은 수랑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5하고 2하고 3하고 비교했는데 가장 작은 수가 2이기 때문에 2하고 또 위치가 바뀌겠죠. 네, 이렇게 계속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코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코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해 못하겠어 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2편까지 리스트에 대한 예제 다뤄봤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